자신부전의 증상과 징후, 오신부전의 증상과 징후를 봤는데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게 이렇죠. 자신부전의 증상에 뭐가 있다. 그럴 때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이게 지금 최근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들이에요. 여러분은 거기 지금 보시면 735페이지에 그 자신부전과 각각의 오신부전의 증상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책을 갖고 공부할 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는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증이 있죠. 자신부전의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건 왜 생기냐. 자, 밤에 이제 누워 있어요. 자려고. 자는 동안에는 전체 혈액은 어떠냐면은 낮 동안에는 일반적인 기초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카디악 워크로드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게 되면은 모든 기관이 어때요? 일단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고 기초만 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어때요? 혈액이 더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더 많은 혈액이 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폐로 가는 혈량이 늘게 되면서 갑자기 밤에 어때요? 심한 호흡곤란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기침과 혈당, 또 콩팥 기능의 저하, 부종, 체증증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맥박 이상을 잠깐 볼게요. 자신부전에서 심박출량이 감소가 되면은 동반결절이나 방실결절에 이상이 없는 한 맥박은 증가되고 아까 보상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맥압은 저하된다. 자, 맥압은 수축기압에서 이항기압을 뺀 거죠. 그러니까 맥압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수축기압하고 이항기압 보통 우리가 120에서 80에서 봤을 때 심장이 한번 펌핑해서 동맥에서 받는 압이 수축기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심장이 이완할 때 동맥벽에 남아있는 게 이항기압인데 그게 한 40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완하는 힘도 크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아주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맥압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맥박 이상은 크고 작은 진폭이 교대로 나타나는 교대맥이죠. 강하고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교대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흡기 때 수축기압이 낮아지고 호기 상태에서 축기 혈압과의 차이가 15 이상 촉지가 되는 모순맥박 또는 이거 파라독시칼 펄스라고 얘기를 하죠. 모순맥박. 이거를 또 우리 사람 말로 뭐라 그러더라. 책마다 이게 번역 용어들이 지금 달라서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모순맥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흡기에 작아지고 호기에 커지는 듯 이제 촉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맥박 이상에서 모순맥박, 그 다음에 교대맥박 해가지고 그 특징까지 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부전 시 교대맥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맥박의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렇죠? 각각을 기술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내려가는 오투량이 주니까 저산소증 때문에 두통, 집중력 저하, 불안정, 안절부절 생기겠고요. 또 피로와 전신 쇠약증이 생기겠죠. 오투 공급 안 되니까. 왜냐면 옆에 보시면 그 맥박 이상에 관해서는 그림이 있잖아요. 강약이 교대로 나타나는 교대 맥박.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모순 맥박 해가지고 흡기하고 호기 때 이 일반적인 그 혈압의 정상적인 맥박의 변화하고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 그림을 보고서 기억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신부전, 자, 전체는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우신부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신체 검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브레인 타입,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BMP 검사를 하는데 신부전의 진단, 예후 판정에 있죠. 하기 위한 검사인 거죠. 그래서 혈장의 BMP 정상 수치는 100 미만인데 우리혈성 신부전이 생기면 이 BMP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서 우리가 BMP 검사를 해서 신부전의 정도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거 외에도 혈액 요소 질소 및 간 기능 검사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방법들이 되겠고요. 혈 역학적 검사. 그러니까 심박 출량이 저하가 될 수 있는지, 전신 정맥기에 얼마나 혈액이 우려됐는지 따라서 이제 중심 정맥압이나 폐동맥 세기압이 상승하겠죠. 그걸 확인한다는 것이겠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심실, 심방, 폐장맥이 다 확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심전도를 찍으면은 이제
심방세동과 심실부정맥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찍으면 또 잘 볼 수 있겠고요. 또 심장의 기능적 분류를 한번 가져본다는 거죠. 심장의 기능적 분류 체계는 그 뉴욕의 심장협회에서 만든 우리 대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봐왔던 자료인 거죠. 자, 그래서 활동 양상에 따라서 활동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거를 클래스 4로 지금 구분을 해서 심부전 환자도 이제 이렇게 정도를 갖다가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은 신체 활동이 전혀 제한받지, 그러니까 심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활동이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잡으면 청취가 되지만 지각 증상, 자각 증상은 없는 거죠. 2단계는 신체 활동이 약간의 제한을 받는 상태인데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하고요. 심기항진과 함께 활동 시 호흡곤란증이 있는 거죠. 3단계는 신체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상태이고 조금만 활동해도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피로, 심기항진, 협심통이 일어나고요. 4단계 휴직증에도 피로, 호흡곤란, 심기항진, 협심통을 호소를 한다. 치료. 자, 심부전 치료를 할 때는 그게는 일단 비약물요법, 약물이 중요하지만 일단 비약물요법부터 먼저 보면은 원인 질환을 확인하고 위험 인자를 조절을 먼저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정을 취해주죠. 심장은 조금만 움직여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안정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조직의 산소 요구를 감소시켜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2차적으로는 이뇨작용과 호흡 증진, 정맥활류의 감소, 혈압의 저하, 심박동 감소,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장 보유 능력이 증가되므로 심부전 환자한테는 일단 충분한 기간 동안 절대 안정을 요구하죠. 항상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절대 안정을 함으로써 심장에 대해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앉을 때 또 쉴 때의 자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호흡하기 용이한 자세가 지금 뭐냐면 아까 기자호흡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위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고 다리를 침상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 골반에서 한번 혈액이 커팅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우심에서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혈액량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폐로 가는 혈량이 줄므로써 결과적으로 호흡곤란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위를 취해준다. 아래쪽에 다리를 내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세로서 중요하죠. 이런 시험 문제가 국시에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정기간 중에는 정신적인 긴장감을 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염분 제한, 수분 제한 시켜주고요. 열량은 너무 많은 과열량을 섭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열량이 많으면 칼로리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대사가 올라가면 심장이 해지는 일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나트륨 제한, 염분 제한, 그 다음에는 열량을 제한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갖다가 해줘야 되겠죠. 분당 보통 6 내지 9리터 정도로 이제 산소 갖다가 공급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약물요법만이 아니라 비약물요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심부전할 때 기본적인 약물에서는 뭐냐면 신체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빼주기 위해서 고혈압 때 쓰는 약물과 거의 유사한 약물들을 쓰게 되죠.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그리고 또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교감신경 차단제, 그 다음에 이뇨제 갖다가 투약을 하게 되겠고요. 다 기본이 뭐냐면 수분을 갖다가 낮춰주고 또 동맥에서 받는 압을 갖다가 저하시킴으로써 심장에서 좀 더 혈액을 잘 펌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 되겠고요. 또 이뇨제 우리가 종류에는 크게는 찌아짜이드 이뇨제, 루핑 이뇨제, 칼륨 채널, 그죠? 칼륨 컨설빙계, 칼륨 보전 이뇨제, 그다음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 갖다가 쓰는데 이거는 고혈압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약물은 이미 제가 자료 그 기출문제 했던 자료에 올려드렸거든요. 시험 문제 알다시피 각각 약물의 약리 기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자체가 지금 뭐냐. 나머지는 다 보조적이긴 하지만 또 중요하고요. 이거 외에도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약물이 뭐냐면은 디곡신이죠. 그래서 디지털리스 제제를 투약을 한다. 디곡신의 중요 양리 작용, 거기 중간에 나오죠.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주고 심장 박동수는 감소시켜요. 즉 강하게 천천히 뛰어야지만 어때요? 충분하게 전체의 전신에 혈액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 약물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뇨작용이 촉진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알다시피 디곡신은 체내 포타슘 레벨을 낮추죠.
또 선액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리스는 심근내로 칼륨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독 증상도 그 옆에 보시면 도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디지털리스는 치료 용량하고 중독 증상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 증상의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서 그 랩을 통해 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워칭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중독 증상은 위장계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심혈관계 증상, 눈, 내분비계, 알러지성을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서 중독 증상을 기억해 두세요. 기출낼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국시에는 엄청 잘 나오는 약제 중에 하나이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교감신경 효능제, 즉 교감신경 갖다가 투약하게 되면 심장의 수축력 박동수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효능제를 투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확장제를 쓰기도 하죠. 혈관 확장제라 대부분의 약물이 디곡신 빼거든 다 우리가 그 고혈압제에서 쓰는 약물하고 동일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간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 간호는 몇 가지 설명드렸고 거기 지금 나오는 간호는 뭐와 관련된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저 간호 진단에 근거한 간호 중재예요. 첫 번째, 심장의 펌핑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심박출량 감소.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정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15분마다 바이탈 체크를 해서 확인을 갖다가 해줘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나 심박출량이 감소가 됐는지 환자의 증상 갖다가 확인을 증상을 사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나 이런 것을 사정을 해주고 소변량 체크를 갖다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하면서 중독 증상과 부작용과 간호중재 갖다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간호중재에 약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하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작용과 부작용 또 간호중재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걸 넣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심박출력이 감소가 됐으니까는 피로감이 생기겠고 내려가는 혈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불안정, 안절부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정을 취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휴식 갖다가 권고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정도가 우리가 심장의 펌핑 기능 저하 관련된 심박출량 감소라는 간호 진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호 중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간호중재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증상에서 이거를 끌어갖고 와요. 바탕은 결국은 병리가 되겠죠. 병생리에서 진단을 끌고 오고 간호중재는 항상 사정에 대한 데이터, 원인을 중재하기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간호진단의 진단 문제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간호중재 갖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진단들은 다 생략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96년도에 그 우려성 심부전이 있을 때 합병증을 물어봤었죠. 가장 흔한 합병증 거기 나오죠. 급성 폐수종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원인과 병태 생리가 쭉 설명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우려성 심부전이 있어서 이렇게 폐수종 생길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치료 간호중재 페이지 특히 거기 746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폐수종이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펄머너리 아테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있겠죠. 그럼 압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혈관에 있던 수분이 간질강 사이로 빠지죠. 다시 그 수분이 폐포내로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폐우렬이 되고 폐부종이 폐수종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간호중재 첫 번째가 오토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내려가는 혈량이 줄었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몰핀 갖다가 투약하는데 몰핀을 투약하면 효과는 두 가지예요. 심장병 환자는. 첫 번째는 일단은 몰핀이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몰핀을 투약해서 불안을 조정하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좋죠. 두 번째, 그러면 왜냐하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심장이 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불안을 조정할 때 함으로써 하는 기능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몰핀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을 확장시키면 심장 입장에서는 펌핑할 때 그만큼 저항이 덜 걸리겠죠. 후부와. 그래서 우리가 몰핀을 투약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단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호흡 상태에 따라서 주의 깊게 투약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관지 경련이 있다라면 그거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와 후부화를 감도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내용들을 제시해서 구조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국시에 잘 나와요. 다음 간호 중 전부화를 감도시키는 간호, 후부화를 감도시키는 간호에 들어가는 게 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자, 전부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의 부하, 용적의 부하, 심장이 이완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쉬어야 되는 상태에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런 걸 이제 부피의 부하라고 얘기하는데, 부피의 부하 갖다가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가 이뇨제를 투약한다. 그러면 수분 용량이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오심방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으니까 부하량이 줄겠죠. 이뇨제가 그랬겠고, 두 번째는 체위를 취해주는데 어떤 체위 갖다가 취해주냐면 자위를 취해주죠. 자위를 취해지만 어때요? 횡격막 하각이 잘 돼서 호흡하기 용이하겠고요.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심방 들어가는 정맥견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화시키는 방법, 잠도시키는 방법, 체위를 취해주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드라이 토니키제라고 얘기하는 윤번지 할 때죠. 로테이팅 토니케. 사지증, 삼지를 묶어서 혈액을 정맥계에 가둬두는 거죠. 거기 지금 747페이지 보시면 윤번지 할 때를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지증, 삼지를 갖다가 15분마다 로테이팅을 해요. 왜 15분마다 로테이팅 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괴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팅 토니켓을 해주고 후반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혈관 확장제를 투약해주죠. 혈관 확장제 이해되죠? 혈관이 확장되면은 심장에서 그만큼 어떤 무리를 덜 받고 펌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곡신을 투약해서 심장의 수축력과 박동수를 저하시켜주면 되겠고, 또 교감신경 효능제를 쓰기도 한다. 자, 그래서 기출되었던 대표적 우려성 신부전, 이게 조금 많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봤습니다.